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절제력, 남들과 함부로 비교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함을 이 뉴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인자, 우리가 2인자라고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1인자와 2인자. 1인자는 제일 앞에 서 있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도 받지만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원성도 받죠. 근데 2인자는 1인자 뒤에 숨겨져서 좀 더 오래 가늘고 길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2인자라고 얘기합니다. 2인자는 수명이 길죠. 1인자가 계속 바뀝니다. 그 바뀌는 사이에도 2인자는 자신의 실속을 차리고 자신만의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오래오래 살아남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2인자의 모습, 냉정함과 절제력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힘이나 성사가 되는 건 하늘의 뜻, 즉 운이 작용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모두 다 운빨로 되는 게 아니죠. 노력하고 준비하고 실력을 갖췄을 때 마지막 2%를 채우는 게 바로 운빨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 매일같이 시험을 치는 사람들인 거죠. 부서 배치, 상사운, 승진 등 힘들게 허들을 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순풍에 돛을 단듯 매끄럽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S기업의 박전무, 그는 오너 회장의 신임 두터운 실세랍니다. 직급은 전무지만 사장단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답니다. 왜냐? 회장의 복심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룹 지주사의 경영기획실 총괄 전무로 그룹 경영에 대한 기획과 점검을 하는 인물이랍니다. 그는 아주 대단한 선도주자가 아니었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우연찮게 그 신입사원으로 평사원으로 입사한 이제 재벌가 2세가 이제 그 사람의 후임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 박 과장이 그 재벌 2세를 이제 후임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가르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더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와 가까워진 거죠. 물론 입도 무겁고 성실하고 신하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2세는 나중에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박 과장도 승진해서 직급이 올랐다라는 거죠. 2세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박 과장이 박 부장이 되고 또 계속 이제 능력을 이제 갖춘 거죠. 근데 한결 같았답니다. 말을 줄이고 기다리고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그가 실세가 된 거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돼서 그 기업의 최고 핵심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는 뭡니까? 그 2세의 날카로운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충성심과 능력을 계속 테스트했고 또 그러한 것들을 계속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2인자의 권력 뭡니까? 1인자의 것을 잠시 빌린 거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복종, 충성, 조직을 위한 희생, 부당한 지시에 견딜 수 있는 인내심,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평생 직장이 유물이 됐죠. 공정한 관계, 당당한 자기주장, 언제든지 사표 낼 수 있는 직장. 과연 이런 게 맞는 건가? 어떤 건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주 52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내는 것. 이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런가? 더 이상 직장이 개인들에게 희망이나
동기부여를 안 해주니까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인들이 이런 거죠. 승진도 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좀 더 안정적이고 사람들에게 선망받는 이런 자리는 없더라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윽박지르고 더 재촉하고 이러면 많은 원성과 원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뉴스에서 얘기하듯이, 이 기사에서 얘기하듯이 운이 닿으면 언제든지 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쳐지고 내동댕이 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어떻게 잘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변화무쌍하고 언제든지 뒤통수 치고 내보내고 어제는 둘도 없는 사이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 돼서 바로 내쳐버리는 비정한 현실이 난무하는 곳이 요즘 직장이죠. 안 믿어야 된다. 함부로 믿지 말아야 된다. 회사도 믿지 말고 윗사람도 믿지 말고 안 믿고 의심하고 철저히 실리적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보다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면 조직에서 회사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내려놓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성실하게 대충 이기적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고 남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도 사실 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정답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중심이 필요하고 또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제일 큰 건 말을 좀 무겁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함부로 입 밖으로 뭔가를 내보내는 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욕심을 버리면 지속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너무 나름의 원칙을 가져야 되고요. 또 최대한 스스로의 수명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늘고 길게 오래오래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해봅니다. 가늘고 길게 오래오래 살아남고 버티는 게 정말 가장 현명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고 또 너무 빨리 내려오는 것만큼 서글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다. 내가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지금 현재 상황을 지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또 그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약간의 빛이 비칠 수 있음을 잊지 말아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냉정함과 절제력을 갖추고 잘 견뎌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